그날 아기 성별 공개 파티에서 남편 민주는 내 앞에서 그의 비서와 입을 맞췄다. 이제 너 같은 여자는 필요 없어, 지은아. 내가 낳을 아이도 마찬가지야. 그의 말이 내 귓가에 메아리 쳤고 주변의 박수 소리가 조롱처럼 들렸다.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 나는 웃었다. 웃음이 아니면 비명을 지를 것 같았으니까. 나는 지은이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는 평범한 32살 여성. 민준과는 대학 시절부터 8년을 함께했다. 그는 변호사, 나보다 3살 많고 늘 논리적이고 차가운 사람이었다. 결혼 3년 차에 임신 소식을 듣고 우리는 행복했다. 적어도 나는 그랬다. 파티는 민준의 아이디어였다. 현대적으로 하자고 그는 웃으며 말했다. 친구들, 가족, 동료들 10명쯤 모인 그 자리에서 풍선이 터지며 파란 연기가 피어올랐다. 아들이었다. 모두 환호했지만 민주는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요.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웃음소리가 멈췄다. 그는 계속했다. 지은이가 바람을 피웠을 가능성이 크죠. DNA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그의 비서 수진이 그의 팔을 잡았고 그들은 키스했다. 공개적인 선언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배가 부른 몸으로 손에 쥔 케이크 조각이 떨렸다. 가족들의 시선, 친구들의 속삭임. 어머니는 울었고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순간 말하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 민주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미안, 지은아. 하지만 진실이야, 그는 말했다. 진실. 그건 거짓이었다. 나는 바람 피운 적 없다. 민준이 수진과 불륜을 저지른 건 내가 이미 의심하던 바였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나를 모욕하다니? 그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나를 사회적으로 죽이는 행위였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뱃속 아이가 움직였다. 엄마가 지켜줄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왜 나일까? 왜 이런 식으로? 민주는 집에 오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이혼 서류를 보냈다.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게. 내가 불안정하니까 그의 메시지였다.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모든 걸 준비했다. 그의 법률 지식으로 나를 약자로 만들었다. 법정에서 그는 나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수진을 세웠다. 지은 씨는 임신 스트레스로 폭력적이었어요. 그녀의 증언. 거짓이었지만 증거가 없었다. 나는 참았다. 출산까지 3개월, 나는 홀로 병원에 다녔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직장에서의 시선이 달라졌다. 불륜녀라는 소문. 민준이 퍼뜨린 거였다. 나는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을 설득했다. 살아야 해, 아이를 위해. 하지만 밤마다 악몽이 왔다. 파티 장면, 그의 키스, 웃음소리. 나는 이를 악물었다. 복수는 아직 아니야? 먼저 살아남아야 할 출산날 아들이 태어났다. 민주는 오지 않았다. 병원비는 내가 냈다. 이름은 태민으로 지었다. 큰 민이라는 뜻. 하지만 민준의 민이 아니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 양육권 소송이 시작됐다. 민주는 태민을 데려가려 했다. 아이에게 안정된 환경이 필요해, 그의 주장.
나는 증거를 모았다. 그의 불륜 사진, 메시지.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건 합의된 관계야. 내가 동의했잖아, 오거짓. 법원은 중재를 제안했다. 공동 양육, 나는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아니니까. 나는 민준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의 일상, 수진과의 관계. 그는 여전히 사무실에서 일했다. 나는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시간의 여유를 위해 매일 그의 SNS를 봤다. 행복한 커플 사진. 태민의 사진은 없었다. 그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 단지 나를 괴롭히기 위해.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변했다. 처음엔 분노였다. 하지만 점점 차가워졌다. 왜 나만 참아? 나는 생각했다. 사회는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법은 강자의 편, 민준처럼 똑똑한 놈이 이긴다. 나는 책을 읽었다. 심리학, 법률, 복수에 관한 이야기. 하지만 소설처럼 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나는 수진을 만났다. 커피숍에서. 축하해, 나는 말했다. 그녀는 당황했다. 지은 씨. 괜찮아. 민준이 행복하면 돼, 나는 웃었다. 속으로는 그녀의 약점을 찾았다. 그녀는 야심차다. 민준의 돈을 노린다. 나는 그걸 이용할 수 있다. 첫 번째 계획, 정보를 모으기. 나는 민준의 동료를 만났다. 옛 친구처럼. 민준이 요즘 어때? 술자리에서 그들은 말했다. 민준이 세금 탈루 의심돼. 사무실에서 증거. 나는 녹음했다. 하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태민이 6개월 됐을 때 민준이 아이를 데리러 왔다. 오랜만이네, 그는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태민이 기다렸어. 이 속으로는 내가 무너질 날을 기다려. 약 952. 민준과의 만남이 잦아졌다. 공동 양육 때문이었다. 매주 토요일 그는 태민을 데려갔다. 돌아올 때 아이는 울었다. 아빠가 무서워. 태민은 아직 말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이 그랬다. 나는 참았다. 괜찮아. 우리만 있으면 돼. 하지만 밤에 나는 민준의 아파트를 생각했다. 수진과 함께 사는 그곳. 나는 주소만 알았다. 가본 적 없다. 하지만 상상했다. 그들의 웃음, 나를 비웃는 대화. 지은은 바보야. 아마 나양 말할 테지.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복수는 나를 망칠 수 있어. 심리 상담을 받았다. 분노를 놓아주세요. 상담사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놓아주면 누가 정의를 세워? 사회는 잊는다. 분류는 스캔들로 끝나고 피해자는 잊힌다. 한국에서 특히 명예가 중요한 곳에서 나처럼 모욕당한 여자는 재기 어렵다. 직장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며 클라이언트가 줄었다. 소문 들었어요. 그들의 말, 나는 이를 악물었다.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관찰 기간이었다. 민준의 일상을 파악했다. 아침 7시 출근, 저녁 9시 퇴근. 주말엔 골프. 수지는 쇼핑. 나는 그들의 카드를 추적했다. 합법적으로 은행 기록 통해. 이혼 후 재산 분할로 일부 알 수 있었다. 민주는 돈을 숨겼다. 해외 계좌. 의심됐다. 나는 해커를 고용하지 않았다.
그건 위험하다. 대신 그의 동료와 가까워졌다. 한 명, 영호. 대학 동기. 민준이 사업 투자했대. 영호가 말했다. 술에 취해. 불법 펀드. 나는 녹음했다. 증거 모으기. 내 마음이 변했다. 처음엔 복수가 꿈이었다. 하지만 이제 현실. 임랭은 나를 죽인다. 나는 깨달았다. 파티 후 1년, 나는 여전히 악몽을 꾼다. 하지만 더 이상 울지 않는다. 대신 계획한다. 첫 단계, 수진을 흔들기. 그녀는 민준의 약점. 나는 익명으로 메시지 보냈다. 민준의 다른 여자 알아. 사진 첨부. 가짜지만 비슷한 여자. 그녀는 동요했다. 민준의 SNS에 싸움 흔적. 좋았어. 하지만 가격이 있었다. 태민을 볼 때 죄책감. 엄마가 나쁜 짓 해. 아이는 모르지만 내 눈빛이 달라졌다. 차가워졌다. 친구 한 명이 말했다. 지은아, 너 변했어. 나는 웃었다. 살아남기 위해, 하지만 밤에 미러를 보며 나는 누구야? 물었다. 복수는 나를 먹는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민준이 태민을 데려갈 때 그는 말했다. 아이 교육비 더 내라 요구. 나는 순순히 줬다. 기다리며. 두 번째 계획, 그의 명예훼손. 민준은 로펌 파트너가 되려 했다. 나는 그의 클라이언트에게 팁을 줬다. 익명으로. 민준 변호사, 세금 문제 있어요. 증거. 내가 모은 것 국세청에 신고. 조사 시작. 민준은 모르지. 아직. 그는 스트레스 받았다. 태민 데리러 올 때 얼굴 창백. 요즘 바빠. 그의 말. 나는 속으로 웃었다. 수고해. 내 내면 갈등. 이게 오라. 밤에 울었다. 하지만 다음 날 다시 계획. 민준처럼 똑똑한 놈,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반격했다. 내 프리랜서 클라이언트에게 소문 퍼뜨렸다. 지은은 불성실에 길감 줄었다. 나는 더 참았다. 이게 가격이야. 약 982. 1년 반이 지났다. 민준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국세청 조사가 깊어졌다. 그는 로펌에서 경고받았다. 문제 해결에 이 상사의 말. 이민준은 수진과 싸웠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우연처럼 카페에서. 너 때문이야. 민준의 외침. 수진은 울었다. 좋았어. 내 계획이 먹혔다. 내 생각이 변형됐다. 임랭은 약함이다. 파티에서 나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싸우지 않았을까? 이제 알았다. 사회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니까? 법은 돈 있는 자의 편. 민준처럼. 나는 책을 더 읽었다. 심리 조작에 관한. 감정을 이용해. 그게 키. 나는 민준을 만났다. 화해하자. 나는 말했다. 그는 놀랐다. 왜? 태민을 위해 거짓. 그는 받아들였다. 데이트처럼 식사. 그 자리에서 나는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수진과 행복해. 물었다. 그는 웃었다. 물론, 하지만 눈빛이 불안. 나는 계속했다. 나처럼 버리지 마. 미소 지으며. 그는 동요했다. 다음 날 수진에게 전화 왔다. 민준이 너한테 뭐라고 했어? 그녀의 목소리 떨림.
나는 아무것도 하지만 씨앗 심었다. 복수의 세 번째 단계, 조작. 나는 민준의 클라이언트를 만났다. 옛 지인 통해. 민준 변호사 추천받았어요. 거짓 신분. 상담 중 그의 비밀을 유도. 세금 팁 주세요. 그는 말했다. 불법 조언. 녹음. 이제 증거 완성. 하지만 내 인성. 태민이 2살 됐다. 엄마 사랑해, 바이의 말, 나는 울었다. 엄마가 괴물이 돼,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민주는 똑똑하다. 그는 나를 의심했다. 요즘 이상해, 그의 메시지. 나는 무슨 소리, 대답. 긴장감. 그는 추적했다. 내 집 근처에서 목격. 나는 조심했다. 변화. 나는 더 차가워졌다. 친구들 멀어졌다. 너 무서워. 그들의 말, 나는 상관없었다. 복수가 전부. 약 1022. 민준의 무너짐이 시작됐다. 로펌에서 해고 위기. 나는 국세청에 추가 증거 보냈다. 익명. 그는 패닉. 수진과 헤어졌다. 너 때문이야. 그의 말 수진은 나에게 왔다. 도와줘, 울며. 나는 웃었다. 왜 나한테? 그녀는 미안해 하지만 늦었다. 나는 그녀를 이용했다. 민준의 비밀말에 그녀가 했다. 더 많은 증거? 복수 4번째, 사회적 고립. 나는 그의 친구들에게 소문 퍼뜨렸다. 민준, 사기꾼, 증거와 함께. 골프 모임 취소. 그는 외로워졌다. 태민 데리러 올 때, 지은아, 도와줘 그의 말, 나는 돼, 차갑게. 그는 울었다. 처음 봤다. 내 도두. 이제 그만, 하지만 아니. 파티의 모욕을 떠올렸다. 계속. 민준의 반격. 그는 나를 고소했다. 명예훼손 하지만 증거 부족. 나는 법 이용. 그의 약점으로. 약 992. 클라이맥스. 민준은 모든 걸 잃었다. 로펌 퇴사, 세금 벌금. 수지는 떠났다. 그는 태민 양육권 포기. 미안해 이 그의 말,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단계, 그의 정신 붕괴. 나는 그에게 메시지. 파티 기억해, 사진 첨부. 그의 키스 장면. 그는 공포에 떨었다. 태민 볼 때, 엄마가 왜, 하지만 복수가 끝. 민주는 병원 입원. 우울증. 나는 방문. 이게 내가 한 대가 속으로. 모든 게 끝났다. 민주는 파괴됐고 나는 자유. 태민과 함께. 하지만 밤에 거울 보며 물었다. 이게 승리인가? 이게 옳았을까?